자, 뜰 앞에서 한번 이 책이 요제지인데, 요제지. 중국 환타지입니다. 중국 환타지. 중국 8대 기서 중에 하나인 요제지. 완전히 뭐 꾸며진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문장으로 엮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벽을 드나드는 사나이. 벽을 드나드는 사나이. 자, 산동성 지천현에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문벌 있는 집의 7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젊었을 때부터 선술을 배우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선술, 신선의 기술, 술법, 신선의 술법, 사로잡혀 노산에 선인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유학의 길을 떠났다. 노산은 산동성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이제 신선들이 많았다 이거죠. 어느 산마루턱에 오르자 쇠락한 도교의 절이 있고 한 도사가 창포로 짠 방석에 앉아 있었다. 흰 수염이 가슴 아래까지 늘어진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신선 같은 풍채였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그 말하는 품이 이로가 정연하고, 이로 다스릴 이자, 이칠이자에다가 길로자, 현묘한 경지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므로 아무쪼록 버리지 말고 제자로 삼아 선수를 가르쳐 주기를 간청했다. 도사는 이에 대답했다. 발자 좋게 자라난 당신의 몸으로는 행자의 괴로운 수업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그러나 왕생은 아니올시다. 꼭 이겨내겠습니다. 고 말하며 새삼 간절히 소원했다. 그 도사에게는 수도하는 제자가 무척 많았는데 저녁때가 되자 모두 모여들었다. 왕생은 제자들과 일일이 초대면에 인사를 나누고 그 절에 유숙하게 되었다. 이른 새벽 도사는 왕생을 불러 도끼를 내어주며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장작을 해오라고 분부했다. 왕생은 삼가 스승의 분부대로 실행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손과 발이 부르텄다.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어느 날 저녁 절에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이 찾아와 도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등잔불도 켜지 않고 있었다. 제자들이 들어서자 도사는 종이를 둥글게 거울 모양으로 잘라서 담벽에 붙였다. 이윽고 보름달이 휘황하게 방안을 비추어 그 광채는 털끝만한 것까지 알아볼 정도였다.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등잔불도 켜지 않고 있었다. 제자들이 들어서자 도사는 갑자기 두부차가 나타나서 이따가 두부 좀 사 먹어야 되겠네. 도사는 종이를 둥글게 거울 모양으로 잘라서 담벽에 붙였다. 이윽고 보름달이 휘황하게 방안을 비추어 그 광채는 털끝만한 것까지 알아볼 정도였다. 제자들은 스승과 손님의 옆을 떠나지 않고 술좌석에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오늘 저녁은 참으로 유쾌하다. 그러나 우리만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모두 다 같이 맛보아야 할 게 아닌가. 그는 술상 위에 술병을 들어 제자들에게 골고루 한 잔씩 따라준 다음, 자, 여러분들도 마음껏 취해 보시오 하고 말했다. 왕생은 생각했다.
제자가 7, 8명이나 되는데 겨우 술 한 병을 가지고 어떻게 취하도록 마신단 말인가? 제자들은 앞을 다투어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며 마치 술병이 빌 것을 염려나 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따르고 저 사람에게 따르고 술잔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도 좀처럼 병 속의 술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왕생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는 중에 다른 손님이 말했다. 이처럼 밝은 달빛을 내려주셨지만 이렇게 조용히 마신 데서야 무슨 흥취가 있단 말이요. 어떻습니까? 월궁에 있는 상하 선녀라도 불러오지 않으렵니까? 월궁은 단란하이고 상하 선녀 실제도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말을 마친 그가 젓가락을 달 가운데로 던지자 한 미인이 달빛 속에서 내려왔다. 처음엔 한자키도 못 뛰었지만 땅 위에 내려왔을 때는 세상 인간의 키와 거의 같을 정도로 커져서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몸매로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신선이여 신선이여 저의 돌아갈 길을 막지 마세요. 무슨 까닭에 이 몸을 월궁에 붙잡으려는가요? 그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구슬을 옥쟁반에 굴리는 듯하였다. 노래를 그치고 좌석을 두루 돌며 춤추다가 탁자 위에 뛰어오르더니 모두가 깜짝 놀라 보고 있는 사이에 다시 젓가락으로 변해버렸다. 세 사람은 호탕하게 껄껄 웃었다. 또 한 사람의 손님이 말했다. 오늘 밤은 참으로 유쾌했습니다. 덕택에 만취가 되었고 더 마실 수도 없으니 우리들을 월궁으로 보내주지 않으시렵니까? 세 사람은 좌석을 옮기어 점점 달 속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이 바라보자 그 세 사람은 달 속에 앉아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수염이나 눈썹까지 또렷이 보여서 마치 거울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 달빛이 점점 흐려졌으므로 제자들이 촛불을 들고 왔다. 좌석을 살펴보니 도사는 혼자 앉아 있었고 손님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었다. 술상 위에 안주는 아직 남아 있었고 담벽의 달이라고 생각한 것은 거울 모양으로 잘라붙인 종이에 지나지 않았다. 도사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마음껏 마셨는가? 네, 마음껏 마셨습니다. 취하도록 마셨으면 일찍 자는 것이 좋아. 내일 장작을 패러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말이야. 제자들은 네 하고 모두 물러갔다. 왕생은 마음속으로 탄복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단념했다. 이러는 동안 어느덧 또 1개월. 차마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도사는 단 한 가지 술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드디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왕생은 가슴에 품은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수백 리 길을 멀다 않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설사 불로장생의 술법은 못 가르쳐 주신다 해도 무엇이든 약간의 술법이라도 좋으니까 가르쳐 주신다면 이렇게 수도하러 왔던 보람이 있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3달이 지났는데도 아침이면 장작을 패러 가고 해질 무렵에야 이 절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는 이러한 고생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도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 보게
그러니까 이제 말한들 뭘 하겠나. 아무리 해도 이겨내지 못한다고 내가 그랬지 않나. 그러면 내일 아침 돌려보내줌세. 그러나 선생님, 저는 어지간히 오랫동안 힘껏 일했습니다. 진정 소원이옵니다. 약간의 술법이라도 하교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선생님을 찾아왔던 보람을 느끼겠습니다만, 어떤 술법을 배우고 싶단 말인가? 왕생은 대답했다. 항상 제가 보는 바입니다만 선생님께서 걸음을 걸으실 때는 앞을 가로막는 담벽도 아무 지장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한 술법이라도 알려주시면 흡족하겠습니다. 도사는 웃으면서 승낙했다. 그리고 주문 외우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주문을 외우도록 한 후, 자, 들어가! 하고 부르짖었다. 왕생이 담장을 향하여 들어가려다 머뭇머뭇 못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사는 말했다. 시험삼아 들어가 보라. 왕생은 가르친 바대로 조용히 들어가려 했으나 역시 담장이 가로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도사는 말했다. 머리를 숙이고 눈 딱 감고 뛰어들라. 주저하지 말고. 왕생은 도사가 시키는 대로 눈 딱 감고 담장 몇 걸음 앞에서부터 달려서 뛰어들었다. 담장 있는 곳까지 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었다. 뒤돌아보니 정말 자기의 몸이 이미 담장 밖에 있는 게 아닌가? 크게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히 배례를 드렸다. 도사가 근엄하게 말했다. 집에 돌아가거든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갖지 않으면 안 되네. 그렇지 못하면 아무 효험이 없을 것이네. 왕생은 집에 돌아오자 자기는 선인을 만나 술법을 배워가지고 왔다.